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희은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은혜 아나운서. 은혜 씨는 네. 가성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심비 또 아시나요? 가성비는 이제 가격 대비해서 성능을 따지는 게 맞아요. 가성비. 가심비는 아무래도 자기 만족을 더 우선하는 게 가심비.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가안비는 뭘까요? 가안비요? 네. 가성비, 그 가심비 다 모두 안녕 이건가요? 안녕비. 안녕비. 그게 아니라 이게 네. 최근 유행하는 소비 트렌드가 바로 가안비라고 하는데 네. 이게 비용은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좀 과감히 지갑을 열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게 소비 문화까지 좀 확산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왕이면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 건강에 좋은 거, 좀 더 몸에 좋은 거를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비 트렌드가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가성비, 가심비, 그리고 가안비까지 철저하게 추가를 시켜서 최적의 투자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목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고민 많으시잖아요. 고민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여러분들 고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고민 어떻게 남겨볼 수 있어요? 네,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내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거든요.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오늘 같은 때는 세무,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무료 상담입니다. 02-6007번에 8339번을 통해서 많은 고민 남겨주시고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 준비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인혜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 시간이면 상당히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커피나 티타임 딱 하시면서 부동산 사이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로 1시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부동산 관련된 알토란 같은 투자 정보까지도 대방출해 드릴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 후에 뵐게요. 1시에 뵐게요. 네, 매주 목요일은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 드립니다. 이분과 함께요.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자,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잖아요. 네네. 전화 상담이 지금 벌써부터 뜨겁게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화 상담은 잠시 후에 또 해드리고 우리 세무사님이 또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세법에 대해서 또 오늘도 강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안내해드렸듯이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입니다. 네. 우리가 세금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고, 그다음에 보유할 때 내고, 양도할 때 내고, 네.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는데 오늘은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세금 문제죠. 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합부동산세
예,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인데요. 네. 재산세와 그러면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네. 예, 그거를 좀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이고요. 그다음에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과세하는 방법은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예. 그리고 부과 대상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국세입니다. 국세. 네. 죄송합니다. 국세. 네. 재산세는 지방세, 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예, 국세입니다. 네. 그래서 부과 주체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근데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합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기준 금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주택은 6억, 9억 그리고 그런 어떤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는데 7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한 번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유세지만은 부과하는 주체가 틀리고 지방자치단체냐 아니면은 세무서냐 그리고 물건별로 그다음에 개인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보면은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물론 재산세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자, 요 자에는 개인만 들어갈까요? 법인도 들어갈까요? 법인도 들어갈 네. 것 같아요.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6월 1일 현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을 한다 했을 때 네. 6월 1일 이전에 처분을 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납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네. 왜냐하면 6월 1일 현재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하지 않고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네. 예.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6월 2일 날 처분을 했다. 네. 그러면은 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좀 절세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네. 언제까지 처분해라?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처분을 하면은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은 재산세를 내가 부담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사겠다, 네. 취득을 하겠다 그러면은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면은 그러면은 세금을 부담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을 보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낸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주택을 보면요. 주택은 1주택자가 있고 1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1주택자는 9억 원, 그리고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는지 알고 있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도 내고 있습니다. 토지. 네.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 토지에 대한 그 재산세 부과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전체적으로 그 합산을 하는 거고요. 별도합산은 각각의 개별적인 그 물건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나대지나 잡종지. 전에 우리 나대지 배웠죠. 나대지는 어떤 거죠? 토지만 있는. 그렇죠. 비어져 토지만 있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위에 부동산이 건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어떤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투기 목적. 아, 투기나 투기. 예예. 네.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봐서 이런 부동산은 좀 중과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종합 합산을 하는 겁니다. 종합 합산. 그리고 별도 합산은 각각의 물건별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의 부속 토지, 상가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데요. 자,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종합 합산은 약간의 투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과세 기준 금액이 5억이네요. 5억입니다. 근데 이 별도 합산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아서 얼마까지? 80억까지. 80억입니다. 예. 어.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는 이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부동산 부속 토지가 80억이 넘어야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거의 부과가 안 된다고 보시면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이 있는데요. 요걸 기준으로 다 해서 네.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구조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자,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네, 개인별 과세라고 말씀해 주셨죠. 개인별로 네. 네, 개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주택을 보유를 할 때 각각 보유를 하는 경우하고 한 사람이 보유하는 경우 틀려지겠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주택에 대한 주택수 산정 방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과세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주택수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1세대를 1세대.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1세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양도소득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따로 살아도 세대 분리가 안 되고, 네. 그다음 미성년자도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세대 분리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기준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기준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 의무 특례. 이건 뭐냐면, 자, 1주택을 보유를 하는데, 자,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보유를 할 경우에 2020년도까지는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로 봤어요. 자, 그러면은 1주택 관련해서 부과를 할 때 우리 9억까지 공제를 받았죠. 네. 한 사람이 보유하면. 네. 근데 50대 50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6억. 예, 6억입니다. 6억. 그래서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네.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보유할 때만 그게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50대 50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불합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둘이서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경우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합리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보유한 거다 신고를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자 공제하고 장기 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80%.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에서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자, 모든 주택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장기 임대주택. 아. 그렇죠? 네. 네,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요? 어린이집 주택. 예, 주택을 어린이집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1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 보유하는 1주택에 대해서 거주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거주를 해야 될까요? 6월 1일 시점에. 네, 과세 기준일 시점에 네. 거주를 하고 있어야지 네. 네. 어떻게 된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9억까지 공제해주고 그다음에 장기보유 공제, 그다음에 고령자 공제 이런 혜택들을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래서- 고령자 공제는 그러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60세 이상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뒤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네. 자, 이런 어떤 과세 방법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 우리 계산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계산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을 더합니다. 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얼마죠? 6억, 1세대 1주택은 9억. 9억. 네. 그렇죠? 그리고 나대지는 5억. 네. 예, 이런 어떤 공제금액을 공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올해는 몇 프로? 95%. 네, 95% 올해는 네네. 올해는 95%. 네, 올해는 95%고 네. 내년에는 100%가 적용이 됩니다. 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이게 원래는 8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80%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90%, 2021년도에 95%, 그리고 100%. 내년부터는 기준 시가에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은 여기에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6단계 초과 누진 세율. 그런데 법인은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법인은 2020년도까지는 6억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네. 네, 물론 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나대지나 우리 별도 합산 그 부속 토지는 제외입니다. 다 네. 공제를 해주는데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해서 그대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되도록이면 보유하지 말라 아,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제할 재산세. 자, 우리가 재산세도 보유세고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재산세도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가 되면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네, 이중과세. 그래서 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해주는 그런 어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네. 종합부동산세는 6억 또는 9억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죠. 네. 그러면은 6억, 9억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거죠. 네. 6억 이하나 9억 이하는 납부를 안 하지만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공제를 해주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 그 다음에 고령자 공제 이런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라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네. 자, 작년에 우리 종합부동산 세율이 0.5%에서 2.7%.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올해는 0.6%부터 3%까지 세율이 올랐습니다. 네. 네, 세율이 오르고 또 우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네. 네. 그렇죠. 90%에서 95%로 올라갔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시가격 지금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다음 이쪽에서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2021년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많게는 3, 4억. 아, 네, 많게는 3, 4억. 아파트 기준으로요? 예, 맞습니다. 네, 많게는 3, 4억. 그리고 적게는 1, 2억이 거의 대부분 올랐습니다. 적게가 1, 2억이 예, 정말 맞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네. 네, 강남 기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준 시가가 올라가고
세액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은 당연히 올라갈 올라가겠죠. 수밖에 네. 없죠. 거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율도 올라갔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와. 세액이 어떤 경우에는 2배, 200%,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300%. 이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세부담이 너무 크다. 네. 100만 원을 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내게 되면 조세 저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세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 그리고 조정 지역의 2주택 이상 그리고 일반 지역도 3주택 이상이면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300%까지 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0년도에 냈던 종합부동산세보다 150%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50%까지 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과세가 되는 2주택 이상,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그리고 일반 지역도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시는 그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300%까지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300%를 초과되는 부분은 여기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이 납부세액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제외네요.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나오면은 그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상당히 많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그런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법인 납세자분들은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 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입니다. 조정 지역의 2주택 이상 그리고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이면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세율을 보시면은요. 과세 표준이 3억 이하는 3억 이하니까 3억까지는 0.6%. 네. 근데 중과세율은 1.2%입니다. 자, 두 배네요. 일반 세율에 곱하기 2네요. 2입니다. 네. 네, 곱하기 2가 됐을 때 해당하는 그런 세율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높은 세율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면 3%입니다. 네. 얼마냐면 94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3%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과세율은 6%입니다. 이것도 곱하기 2죠. 네. 그렇죠? 그런데 세율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처음도 곱하기 2, 최고 세율도 곱하기 2인데 중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는 네. 두 배가 원래 여기가 아니네요. 2.4%가 돼야 되는데 네. 2.2%. 그리고 1.6%에서 3.6%. 거기는 두 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원래 3.2%가 네. 돼야 되는데 3.6%. 네. 그리고 2.2%에서 원래 4.4%인데 5%. 또 두 배 이렇게 이상.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곱하기 2가 아니다. 단순히 곱하기 2가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세율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인은 3%, 6% 단일 세율입니다. 그러네요. 네, 개인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단순히 3%, 6%. 자, 이거는 1주택일 경우고 법인은 2주택 이상이면은 무조건 6%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세율을. 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 30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지금 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아직까지 6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인 납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잘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를 적용을 했는데요. 자, 네. 그 전에 고령자 세액공제 한번 보죠. 네.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몇 프로냐면
20%입니다. 네, 20%. 네. 20%의 세율이 20%를 공제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65세에서 70세면은 30%, 그리고 70세 이상이면은 40%를 적용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5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 그리고 10년에서 15년은 40%, 그리고 15년 이상은 50%가 적용이 됩니다. 네. 자, 둘 다 합치면은 몇 프로예요? 90%. 90%죠. 네. 그런데 한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둘 적용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80%입니다. 아. 네. 80%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사례를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럴게요. 사례를 하나만. 네. 네네. 자,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소유를 하고요. 단독으로 네. 소유를 하는데 A주택은 5억, 그 다음에 B주택도 5억입니다. 네. 네, 얘를 쉽게 하기 위해서 5억, 5억 이렇게 해서 공시가격 합계액이 10억입니다. 네. 10억인 경우에 우리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인 경우에 얼마가 공제가 되죠? 6억이 공제가 되죠. 네. 네, 6억이 공제가 돼서 6억이 공제가 돼서 4억에 대해서 몇 프로? 95%가 적용이 되면 3억 8천이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3억 8천이 과세 표준이고요. 그래서 3억 원까지는 0.6%. 근데 지금 요 두 개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일반 세율 2주택 이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80만 원, 그리고 3억 초과하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0.8%에서 64만 원. 그래서 244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 두 개의 주택이 둘 다 뭐에 있다? 조정 지역에 있다. 조정 지역. 네. 네. 조정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세율이 0.6%가 아니라 몇 프로? 1.2%. 네, 그래서 360만 원, 1.6%, 128만 원 해서 네. 488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네. 네, 물론 여기에는 보유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2배죠? 네. 네네, 2배입니다. 가격이 높아질 때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네.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배우자가 한 채 가지고 있고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한 채. 6억까지 공제가 되죠? 네. 그렇죠? 안 내겠네요. 그러면은 종부세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종부세를 내지만 이런 경우에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종부세가 네. 없다.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네.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계산하는 계산한 부분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요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고민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공시가격이 워낙에 높이 이제 책정이 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셨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 오늘 해주셨고요. 다음 주도 이어서 해드릴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고민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장혜윤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짠! 부동산 사이다가 진행이 되는 스튜디오 안입니다. 저희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는데 지금은 1시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스튜디오가 살짝 비어 있는 시간에 들어와 봤어요. 자, 저희가 부동산 사이다가 약간의 개편을 하면서 그 전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짠! 보이시죠? 저희 화면에서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 분들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 화면에서 뭐 강의도 해 주시는데 매주 화요일, 수요일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민 이사님 화요일, 그리고 황태원 대표님 수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뜨거워요. 앞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세금 문제일 겁니다. 세금 문제를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통으로 여러분들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요즘 어디 세무서 가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들어줍니다 하는 고민도 많더라고요. 저희 목요일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또 세무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은 투자처, 좋은 투자처들 저희 MC들이 쏙쏙 꼽아서 소개를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월요일은 저랑 유연 아나운서가 부동산 뉴스와 관련돼서 쫙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일 월요일 화, 수, 목, 금은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번호 026007번에 8339번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안녕.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고민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돼서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렵고 좀 도움이 필요한데 라고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고민 남겨주세요. 026007번에 8339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더 많은 시간 확보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좋은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어머니 참고해 볼게요. 어떤 점 네. 궁금하세요? 지금 저희가 네.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한 번도 1주택이세요. 네, 거주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 빌라를 하나, 용산에 빌라를 하나 사서 네, 거기로 이제 딸이 들어가면은 네.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되는지, 네, 만약에 또 안 들어가고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 네, 기존 2016년에 산 그 아파트가 네, 언제 팔아야 그 비과세가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성함으로 네. 어머님 앞으로 2016년에 매수를 하신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아니, 맞나요? 네, 딸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네. 따님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주택은 어느 네. 지역이에요? 구파발. 구파발이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용산의 빌라를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사연이 아니고 이제 따님 대신 전화를 따님의 주신 사연. 거고요. 알겠습니다. 따님이 지금 1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구파발 아파트를 지금 네, 용산 세대 분리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용산 네네. 빌라 매수를 고려 중이신데 여러 가지 뭐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 비과세 여건 살펴드릴게요. 우리 세무사님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병학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메모를 좀 했는데요. 네네. 네, 2016년도에 자녀분께서 10월 달에. 네, 2016년 10월이요. 네, 네. 10월에 자녀분께서 구파발에 네. 주택을 취득을 해서 비거주를 하셨다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용산에 빌라를 빌라를 하나 샀는데. 취득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 네. 이 경우에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필요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건데요. 네. 자, 이 경우는 일시적 이주택, 네. 네, 일시적 이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네.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16년 10월 달에 기존 주택을 취득을 하셨으면은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을 하셔서 네. 보유만 2년 이상 하시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주를 한 번도 안 해도 네, 괜찮은가요? 거주를 안 하셔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9억 네. 이하가 다 되는 건가요? 예, 9억까지는 예, 비과세가 되고요. 9억 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거주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네. 4%, 거주기간 4%는 적용이 안 되고요. 네. 일반 장기 보유 특별공제 1년에 2%씩 적용되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9억 이하, 9억 이상 말하는 건가요?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입니다. 그 차익이죠? 네. 예. 예. 자, 그런데 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요. 네. 용산 빌라를 취득하시게 되면은 네. 요 취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네. 1년 이내에 구파발을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1년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새로운 집으로요? 예, 용산 빌라로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구파발이나 용산이나 서울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새로운 네.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네. 1년 이내에 기존 네. 주택을 처분을 하고 네.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지 비과세가 되는데요. 다만 네네. 여기서 네. 용산 빌라를 취득했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있다. 네. 예.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2년까지 전입 기간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요, 네네. 세무사님, 네네. 만약에 부득이하게 딸이 직장이 멀어서 네. 여기를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거기를 임대 사업을 낼 경우에요. 아, 주택 임대 사업이요. 네, 빌라니까. 네네. 저기 48제곱미터고 조그만 거라 방 2개고 이래서 그 해당 아, 사업은 네네. 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감정가도 한 1억 8천 정도밖에 안 되고. 아, 네. 그러면 임대 사업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임대 사업 그러면은- 가능하고요. 네, 임대 사업자 만약에- 등록을 내면은 네.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네. 이 구파발에 있는 네, 거기는 주택을 언제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용산 빌라를 취득을 해서 네.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은 전용 면적 85 저희 기준시가 6억 이하 6억 네. 이하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주주택입니다. 거주. 지금 우리 그 자녀분께서는 비거주죠. 네네.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용산 빌라를 취득을 해서 구파발 주택을 바로 팔게 되면은 네.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언제 있다 팔아요? 2년 거주를 하고 파셔야 됩니다. 2년 어디로? 그 집을요? 예, 이 구파발에 있는 네. 이 아파트인가요? 예, 아파트라고 그러신 것 네, 같은데. 아파트. 네, 예, 네. 구파발에 있는 아파트에 전입을 하셔가지고 네, 2년 네. 거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2년. 만약에 2년 거주가 됐다면은 바로 팔아도 임대 사업하고 바로 팔아도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임대 사업한 다음 날부터 팔아도 되는 거예요? 예, 거주를 했다고 하면은 예, 임대사업자 네. 등록증 내고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있구나. 네, 맞습니다. 네네. 어머니 어렵네.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정리를 네네. 도와드려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궁금증 해결되셨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계속해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희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네, 어떻게 해야 세금을 좀 적게 낼까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신 것 같아요. 비과세 네. 여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주택을 두 채를 새로운 주택은 기존 주택은 언제 취득하셨죠? 기존 주택은 2015년 1월. 2015년 1월에 취득하셨고요. 그다음에 2015년 새로운 6월에 주택은요? 취득했고, 새로운 주택은 2020년 1월. 2020년 1월 얼마 전에 작년이네요. 네, 작년에 네. 취득하셨고요. 자, 요렇게 취득을 하셨으면 지금 그리고 요 두 개의 주택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경기도라서 투기 지역이죠. 경기도인데 조정 지역이라는 거죠?
네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저기 안양 거 처음에 있던 집은 그때는 이제 안양이요? 조정 지역이 아니었죠. 네. 안양이요. 아, 네. 2015년도에 안양 지역은 조정 지역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조정 지역인 거고요. 네. 아, 그러면 2020년 1월 달에는 안양이 조정 지역이었나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 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다 해서 기존 주택이 조정 지역인 경우와 그다음에 네. 비조정 지역 그리고 새로운 주택이 조정 지역이냐 비조정 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 이주택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네. 되면은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 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은 12월 네. 17일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은 조정 네. 지역에서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기존 주택을. 그리고 1년 네. 이내에 전입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양도도 안 했고 전입도 안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네네. 2020년 1월 달에 취득한 이 주택을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계약? 2020년 1월 15일 날 등기를 했어요. 아니, 계약이요, 계약. 계약은 2019년 네. 11월? 한것 같은데. 11월? 네, 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아, 11월에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다행이네요. 왜 그럼 다행이냐면요. 네.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계약을 한 경우에 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전입을 안 해도 됩니다. 한번 계약서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예.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셨다고 하면은 네. 그렇다고 하면은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고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2년 이내. 근데 그리고 우리가 전입은 안 저기-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우리가 안양에 있는 집이 지금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아, 이게 재개발입니까? 네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또 상황이 틀려지는 게요. 네. 이 경우는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대체주택입니다. 대체주택. 네, 대체주택. 아, 네. 대체주택에 의해서 두 번째 2020년 1월 15일에 취득한 요 주택을 언제 처분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네, 언제 처분해야 네네네. 비과세를 받고. 아, 네. 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더 네. 여쭤볼게요. 우리 안양에 있는 재건축 주택이 언제 사업 승인이 났죠? 19년 2월 28일. 2019년 2월 28일이요. 네네. 2019년 2월 28일. 그러면은 네. 예. 사업 승인이 난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대체주택은 기존의 재건축 주택이 준공 이전에 팔아도 비과세를 받고요. 그다음에 준공 이후 2년 이내에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는데요.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요 대체주택에 반드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거주.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1년 2개월 지났어요. 1년 2개월 지나셨어요? 네. 반드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준공 전에 팔거나 준공 이후 2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그러면은 네.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대체주택을 지금도 팔 수 있잖아요. 네, 지금도 팔 수 준공 있죠. 이전에 비과세에서 팔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팔고 나서 이제 이 집이 다 지어지고 나서 우리가 거기 거주를 2년 정도 하고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10년 네, 이런 거 준공하고 아니고요. 나서 반드시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세대 전원이. 근데 네, 네, 세대가 어머니 우리가- 일단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비과세 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A주택을 네, 2017년도에 네, 매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B주택은 네, 2020년도 네, 7월에 계약을 하고 네, 잔금이 2021년 3월이에요. 네, 근데 매도자분이 이제 살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매도자분이 이제 제가 원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이 모질라서 원래는 저희 집을 팔고서 가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네, 안 팔릴 경우에는 서로 이제 상의하에 네, 그 세입자를 그 매도자분이 계약을 해서 네, 잔금을 가져가시기로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잔금이 3월이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네, 잔금이 아직 안 해서 이제 매도자분이랑 잔금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1주택 1가구 2주택이 네. 그러니까 잔금하는 날이랑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랑 같아요. 제가 또 등기 치는 날이랑 다. 네. 그런 경우 1주택 1가구 2주택이 되나 해서요. 네,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세무사님 간략하게 네, 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팬이에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생겨가지고 원래 한국경제를 봤었는데 네. 이 프로그램 생겨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요.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나오시는 이 프로그램 제가 빠지지 않고 감사합니다. 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네. 방송 시간 관계상 네, 바로 답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넣고 그 다음에 네. 취득을 네. 하실 수가 있죠. 갭 투자나 뭐 이런 식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네. 상황에서는 네. 둘 다 조정 지역에 있는 거죠. 서울에 있는 거죠. 네, 선생님. 네, 그러면은 지금 원칙적으로 2020년 7월 달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네.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하고 1년 네, 이내에 네, 전입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네. 잔금일 현재 새로운 그 임차인이 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네. 보니까는 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부분을 네. 기존 임차인으로 볼지 아니면은 네. 그거는 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세법의 근데- 법문에는 네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잔금 지급일 현재 기존 네. 기존 임차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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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잔금 지급일 현재 기존 임차인인데 우리 네.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전입을 지금 못 하고 네. 기존 임차인이 있을 때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그런데- 처분하는 것도 2년 아닌가요? 아닙니다. 처분하는 거는 1년 이내에 처분하고 네.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네. 1년 이내에 전입을 못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네. 2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2년까지 연장을 해주는데 요 네. 2년 연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국세청 질의를 통해 가지고 네.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가- 생각은 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네. 잔금을 먼저 치렀냐 아니면은 날짜가 동시에 이뤄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기존의 그 임차인이 계약을 그 이전에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요? 계약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네. 다시 한번 국세청 질의를 통해 가지고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답변 드렸습니다. 네, 추가적인 궁금증은 다시 한번 전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병옥 세무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내용이 진행이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